한편 K리그 클래식은요, 동아시안컵이 마무리되면서 수요일에 경기가 재개됐습니다. 24라운드 6경기가 치러졌는데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새롭게 팀에 찾은 선수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선수가 있다면 대전에서 서울로 이적한 아드리아노 선수는요, 이적 후 첫 경기에서 득점포를 가동했죠. 네, 서울이 울산을 상대로 고전을 하긴 했지만은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선제골 같은 경우에는 수비수인 김남춘 선수가 흐르는 볼에 대해서 집중력 갖고 마무리 짓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서울이 기선제압에 성공하는 듯 보였지만은 울산에는 김신욱 선수가 있었죠. 김신욱 선수가 교체 출전했는데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깔끔하게 헤딩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1대1 무승부로서 경기가 전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경기가 마무리될 듯 느껴지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서울에는 새로운 스트라이커 아드리아노가 있었죠. 아드리아노와 박주영의 호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요. 박주영의 전진 패스 그리고 아드리아노의 반박자 빠른 슈팅 그러면서 아드리아노의 결승골로 서울이 2대1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드리아노 골에 가세한 선수가 바로 박주영 선수인데 이 두 선수의 호흡,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경기가 끝나고 난 뒤 최용수 감독은 만족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경기 내용을 쪼개서 보면 초반에는 그렇게 맞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역시 시간이 필요한 두 선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이 두 선수 간의 호흡으로 어찌되었든 골을 만들어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게 자신감으로 이제 발판이 되면서 다음 경기 때 충분히 좋은 콤비네이션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것만 봤을 때는 최용수 감독이 흡족할 만한 상황이고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두 선수고요. 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울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울산이 조용철, 에벨톤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선수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허리에서 정말 그 짜임새 있는 공격이 보여주지 못하면서 우리가 기차를 생각했을 때 앞에 있는 기차가 뒤에 있는 기차까지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가운데가 뚝 잘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에 공격수가 많아도 그 공격수를 이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동아시안컵 쉬는 동안에 울산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제 경기를 보면서 울산 팬들이 굉장히 불쌍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어제부터 준비했습니다. 울산은 휴식기 동안 훈련했습니다. 전력을 다듬었고요. 다만 새로운 선수가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다듬는데 치중하지 말고 다시 쪼개서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이 전북과 수원 리그 1, 2위 팀답게 하위권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새롭게 가세한 이근호와 일리안 선수도 경기에 나섰죠. 네, 전북이 2대0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전북 같은 경우에는 역시 행운이 좀 따르는 장면이 있어요. 루이스의 크로스 자체가 수비 맞고 골로 연결이 되면서 기분 좋은 선제골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레오나르도가 추가골을 넣으면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이 경기가 의미가 깊은 거는 결국 이동국 선수가 이 경기를 통해서 통산 400번째 경기를 소화했다는 것이거든요. 통산 400번째 경기는 제가 알기로는 1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동국 선수가 10번째일 거예요. 근데 이제 9번째 기록이 신태용 감독이 갖고 있습니다. 401경기니까요. 바로 이동국 선수가 넘어설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8번째 기록이 김은중 선수가 갖고 있는데 440경기 때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시즌 정도 지나면 이동국 선수가 또다시 기록을 새로 쓸 걸로 보이고 이근호 같은 경우에는 후반 12분에 교체 출전했는데 아직까지는 경기력이 100%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은 전북의 다양한 전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라는 사실을 입증을 했고요. 최강희 감독은 체력적으로나 그리고 심리적으로나 컨디션이 끌어올려진다면 이근호 선수가 아마도 팀에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수원과 대전의 경기도 있었습니다. 수원이 조성진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대전이 그 이후부터 좀 공격적으로 나섰지만 원하던 골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완대서 선수가 정말 멋진 프리킥을 보여주면서 정말 대전은요 외국인 선수를 잘 데리고 오는 것 같습니다. 완대 선수가 대전의 유니폼을 입고 지속적으로 지금 득점에 성공하는 모습인데 이제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면서 어느 골키퍼가 와도 막아낼 수 없을 코스로 볼을 차내면서 득점에 성공하면서 동점을 만들었죠. 마음이 급해진 서정훈 감독은 권창훈 선수를 교체 투입했습니다. 근데 이 권창훈 선수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득점에 성공해주면서 동아시안컵 버프를 제대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수원은 3경기 만에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고 전북을 계속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줬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이 대전과 부산 같은 경우에는 서로 졌기 때문에 좀 안도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안도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잔인하지 않나요? 근데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대전이 패배하면 바로 부산 경기 결과를 볼 것 같고 네. 부산도 패배하면 대전의 경기 결과를 지켜볼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 정도로 양 팀의 분위기가 안 좋다는 얘기고요. 네. 두 팀 같은 경우에 사실상 상위 스플릿으로 진출하는 건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 탈꼴찌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10위권 안으로 올릴 수가 있느냐 이것이 이제 두 팀의 관건으로 보면 되겠고요. 네. 근데 스플릿이 나눠지기까지는 9경기가 있고요. 스플릿 이후에는 5경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팀에게 남은 경기는 14경기가 남아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럼 14경기를 모두 승리하면 승점이 42점인데 그것은 양 팀 모두 어렵고요. 그러니까 42점 내에서 최대한 승점을 획득해야지만 결국 강등을 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이제 양 팀은 모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네. 그러고 보니 이 중위권에서는요, 이 상위권 진출을 노리는 특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좀 아쉬운 면이 참 많죠. 네,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홈으로 포항을 불러들여서 대결을 펼쳤는데 0대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김원식과 김동훈 감독이 퇴장을 당하는 불운을 겪기도 했어요. 그리고 인천은 이 경기 패배로 3연패를 당했기 때문에 빠르게 분위기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반면에 포항 같은 경우에는 신진훈 선수의 프리킥에 의해서 선제골 놓고요. 김승대 선수가 추가골을 넣으면서 기분 좋은 2대0 승리를 거뒀는데 사실 포항은 이 인천 원정에 굉장히 약한 면모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승리도 거두고 인천 원정 징크스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게 됐습니다. 역시 또 상위 스플릿에서 경쟁하고 있는 광주와 전남의 경기도 있었습니다. 이 두 팀 골을 넣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는데 결국 0대0 무승부로 끝이 나고 말았고요. 그리고 성남과 제주의 경기도 있었는데요. 이 경기에서는 이제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에 힘입어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전남이 성남 원정에서 먼저 득점에 성공을 했는데 레이나 선수가 성남에서 복귀했는데 레이나 선수도 득점을 해주면서 1대1 무승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네 팀, 제가 말씀드린 이 네 팀은 정말 승점 3점이 간절한 팀들인데 네. 승점 1점밖에 가져가지 못하면서 다 아쉬운 그런 경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한 경기 한 경기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리그 클래식뿐만 아니라 승격을 노리는 챌린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럼 계속해서 K리그 클래식과 챌린지 경기 결과와 순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대 전남의 경기는 헛심 공방 끝에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졌습니다. 전북은 부산을, 포항은 인천을 2대0으로 제압했고 수원도 대전에게 승리했습니다. 레이나의 중거리 골이 터진 성남은 제주와 무승부를, 서울은 울산 원정에서 귀중한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K리그 챌린지 26라운드 경기를 치렀는데요. 안산이 경남을 꺾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1, 2위 간 대결이었던 상주와 서울 이랜드FC의 경기에서는 무승부가, 강원과 부천의 경기 역시 1대1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안양은 고양에게, 수원FC는 충주에게 승리했습니다. 팀 순위 보시죠. 전북과 수원, 전남, 서울, 포항, 성남까지 상위 스플릿 순위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이 전남과의 승점 차를 좁히면서 3위 자리를 노리고 있네요. 중하위권 승점 1점을 추가한 광주가 인천을 내리고 7위로 올라섰습니다. 그 뒤는 제주와 울산, 또 부산과 대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상위권 팀들이 유독 승리를 챙기지 못했던 챌린지 역시 순위 변화 크게 없습니다. 막강 상주의 독주 속에 서울 이랜드FC와 대구, 수원FC의 2위권 싸움이 치열합니다. 고양은 안산에게 6위 자리를 내주며 7위로 내려앉았습니다. 2연승의 안양은 어느덧 강원과 같은 승점을 만들면서 중위권 경쟁 구도의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